지난 시간에 했던 의혹들은 그렇게 뭐 크게 연관성이 있는 사건들은 아니었고 각자 따로따로인 사건들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연결이 된 것도 있고 공통되는 인물들이 이제 개입을 하고 있는 정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훨씬 이해하기 편하시겠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번 시간에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3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 또 오늘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는요, 저희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주가 조작하고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눈 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가 조작하고 구명 로비 의혹은요, 어느 정도 좀 연결성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의혹들은 그렇게 뭐 크게 연관성이 있는 사건들은 아니었고 각자 따로따로인 사건들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연결이 된 것도 있고 공통되는 인물들이 이제 개입을 하고 있는 정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훨씬 이해하기 편하시겠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김건희 여사를 잘 모르고 관계가 없고 감정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뉴스 이슈를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언론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을 뽑아서 이 영상만 보셔도 대충 뭐 이런 이슈가 있다 이 정도는 아실 수 있게 그 정도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니까요. 법리적인 관점에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드릴 주가 조작에 관한 얘기는요. 아무래도 명품백 수수처럼 간단하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권오수 등 9명이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주가를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주가 조작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 주가 조작 일당들은 도이치모터스 임직원들의 계좌를 이용을 해서 거래를 아예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얼마에 팔 테니 너는 얼마에 사라 이런 식으로 짜고 치거나 아예 허위 거래를 만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원래 주가가 2,000원대 후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가 조작을 거치고 나니까 8,000원대가 됐다는 거죠. 4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김건희 여사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김건희 여사의 명의의 계좌 3개가 이런 주가 조작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이 된 사실은 맞지만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그 주가 조작 일당들하고 공모를 하거나 미리 뭐 짜고 치거나 이런 정황은 보이지가 않고 김건희 여사가 자기 계좌가 이런 주가 조작에 이용이 됐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무혐의로 종결 처분이 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다시 주목을 받느냐 하면요. 법원에서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주가 조작에 계좌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최근에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는 아니 이 사람도 김건희 여사랑 똑같이 계좌만 제공됐을 뿐인데 이 사람은 방조범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당시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금 상설특검법까지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재수사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요. 도이치모터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삼부토건이라는 회사의 주가 조작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 중에 한 명이 이종호라는 분이 계세요. 그 이종호 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계작 거래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종호 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 씨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3부 내일 체크하고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삼부토건의 원래 주가가 1,000원이었는데 그게 5,000원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5배나 뛴 거죠. 그리고 야당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는 게요. 이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윤석열 정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방문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삼부토건의 주가가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하고 삼부토건 간의 협약, MOU를 맺을 때마다 삼부토건의 주가가 치솟는 정황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종호 대표라는 사람의 연관관계도 있고 해서 아마 김건희 여사와 이런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4월에 굉장히 열심히 조사를 하겠다. 이제 이복형 금감원장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서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해서 야당 측에서는 굉장히 환호를 했다고 해요.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임성근 전 사당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입니다. 구명 로비라는 거는요,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해달라는 로비를 했다라는 의혹이라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이해하기가 복잡한 사건인 것 같아요. 해병대원이 이제 사망한 사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VIP 경로설 이런 거랑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나와 있는 핵심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아까 계속 나왔던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일당이었고, 그리고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에 이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호 전 대표하고 관계가 굉장히 큽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요.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의혹이지만 어쨌든 친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을 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대통령실에 해서 어떤 수사 결과나 이런 거를 조작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요, 당시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 조사가 갑자기 뒤집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개입이나 경로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을 담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 의하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연결을 하라고 한 뒤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이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고 질책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질책을 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종호 전 대표의 이제 로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제 의혹입니다. 야당은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해병대원 사건에 은폐를 좀 시도하고,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을 시도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바는 없는데요. 만약에 이종호 대표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부탁을 받고 직접 구명 로비를 했거나 금전을 받았거나 한다면요,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종호 전 대표가 자발적으로 공직자한테 로비를 했다, 예를 들어서 임성근 전 사단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요, 과태료 정도만 부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는 사실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일 텐데요. 다만 이종호 대표가 진짜 구명 로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까지 전달이 됐다고 한다면요. 직권남용죄의 적용도 배제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리해드린 6개 외에도 상설특검법에 기재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는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 일일이 다 따져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뉴스에서 제일 많이 다뤄지고 있다 하는 6가지만 제가 뽑아봤어요. 뉴스 볼 때 이거 정도는 이제 좀 챙겨 가시면은 뒤떨어지지 않고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혹이라던가 직권남용법이라든가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래 전화번호 또는 이제 저희가 상담 링크를 열었어요. 그래서 상담 링크로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은 가능한 빠른 시간에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